다음으로 할 일은 슬라이드가 있으면 슬라이드들을 다 가로로 배치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가 있으면 슬라이드에 여기 카운트가 0보다 클 거예요. 그러면 조건문을 작성해서 슬라이드 카운트가 0보다 크다면 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if 슬라이드 카운트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그림에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li 하나하나마다 레프트 값을 0에서 각각 이렇게 100%씩 올리려면 이 슬라이드들마다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슬라이드에서 for each를 이용해서 for each function. 자, for each는 매개 변수로 3개를 쓸 수가 있었어요. 여기 안에 각각의 아이템을 받아올 변수명, 매개 변수명을 쓸 수 있고, 그 매개 변수의 인덱스 번호를 쓸 수 있고요. 그 안에 모든 값을 쓸 수 있는데, 자, 모든 값은 우리가 지금 여기 안에 쓸 필요가 없고 2개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각각의 아이템의 레프트 값을 바꾼대요. 자, 우리가 스크립트에서 요소의 스타일을 바꾸는 건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의 스타일 중에 여기에 그 안에 CSS의 속성, CSS 속성명이 있고 그 다음에 값을 이렇게 정할 수 있었어요. 자, 우리는 지금 레프트 값을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써보도록 할게요. 각각 슬라이드 안에 있는 아이템을 이렇게 받아오고 그 요소의 스타일 중에 레프트 값을 우리가 이제 변경하려고 합니다. 잠깐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인덱스 번호, 저 매개 변수 인덱스 번호는 이 for each가 작동할 때마다 순회할 때마다 0번째 li, 0번째 li, 이 첫 번째 li가 인덱스 번호 0이 들어오고요. 1, 2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0번째가 들어오면 인덱스 번호가 0번이라고 한다면 그 아이템은 0%, 인덱스 번호가 1이라고 한다면 그 아이템의 레프트 값은 100%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러면 얘를 ES6가 아니라 그 이전 문법으로 만약에 해본다라고 하면 인덱스라는 번호에다가 100을 곱하고 그 다음에 뒤에 퍼센트는 문자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이거를 ES6의 백틱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에 백틱 이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의 변수명이나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명은 $사인하고 중괄호 안에 적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문자는 이 밖에 이렇게 쓰게 돼 있고,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앞서 인덱스 번호의 100을 곱하는 걸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작성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이 요소들이 이제 앞서 이 스크립트를 작성하기 전에는 한 자리에 모여 있었지만 화면과 같이 이제 스크립트를 통해서 각각의 스타일이 레프트 0에서 400%까지 반영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가로로 배치하면서 또 한 가지 할 일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슬라이드 개수에 따라서 HTML의 이 페이저 안에다가 A 태그를 생성해 줘야 돼요. 자, 슬라이드가 반복될 때마다 이 요소를 만들어 줘야 되고 우리는 반복을 할 때마다 저 요소의 값이 어떻게 작성되게끔 할 거냐면, 자, 첫 번째 li에서 한번 여기 이 li의 each가 작동을 하면 그러면 변수명 페이저 html에 메모장에 잠깐 적어 볼게요. 페이저 HTML에는 반복문이 한 번 작동하면 이 A 태그가 페이저 HTML에는 이 A 태그가 HTML에 이 A 태그가 작성되게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li에 가서 또 반복문이 작동되면 그때는 얘가 기존에 저 A 태그 0번의 A 태그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1번 해서 이렇게 기존의 내용 뒤에 얘가 붙어서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라고 한다면 기존에 2개 있는 거에서 또 A 태그가 생성이 돼서 그 안에 내용은 2번 이런 식으로 반복문이 작동할 때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값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게 해줘야 돼요. 자, 이거를 조금 풀어서 일단 스크립트를 작성한 다음에 조금 더 고급지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요 페이저 HTML에다가 원래는 비어 있었는데 반복문이 작동할 때마다 내용을 넣어주겠답니다. 해볼게요.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쓰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요소의 인덱스 번호 0, 1, 2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게 인덱스 번호에 있죠. 그러면 인덱스 번호를 여기 넣는데, 자, 이거 문자예요. 문자니까 얘도 백틱을 이용해서 만들어 줘야 되겠죠. 백틱
backtick 안에 인덱스 번호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만들어 본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반복문이 작동을 하면 페이저 HTML에 뭐가 있을지 한번 볼게요. 브라우저 한번 보겠습니다. 브라우저 화면을 볼게요. 자, 일단은 페이저 HTML에다가 우리가 저장은 했는데 그 페이저 HTML에 있는 걸 여기 생성을 하라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원래는 없었지만 HTML 태그를 생성해 주는 게 inner HTML이었어요. 그러면 inner HTML로 작성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반복문이 끝난 다음에 슬라이드가 있다면 페이저의 inner HTML을 이용해서 거기에 들어갈 내용이 여기 변수명 inner HTML에 있으니까 페이저 HTML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예상을 여기 슬라이드의 개수에 따라서 A 태그가 4개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하나뿐이 없습니다. 자, 검사도 해볼게요. 왜 이렇게 됐나?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를 해보면 마지막에 4분뿐이 안 남아있어요. 자, 이거 왜 이렇게 됐냐면 요 지금 반복문을 다시 메모장에다 풀어서 써보면 반복을 할 때마다요. 지금 얘가 원래는 페이저 HTML 한 번 돌면 페이저 HTML에 얘가 저장돼 있고요. 두 번째로 오면은 요게 기존의 내용에 뭐가 있었든 간에 그냥 이퀄하고 이제 여기의 값은 1번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복문이 작동할 때마다 여기에 기존의 값에 얘가 더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존의 값은 무시하고 새롭게 값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반복문이 돌아갈 때마다 값이 바뀌게 하면 안 되고 기존의 값에 더해지게끔 작성을 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에서 이렇게 썼어야 됩니다. 이렇게 더하기 한번 해볼게요. 변수명의 더하기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개가 생겼어요. 자, 다시 풀었으면 페이저 HTML의 값이 일단은 맨 처음에 돌아가는 걸 먼저 보면 여기에 값은 비어 있습니다. 없는 거에다가 0번을 만들어서 저장을 해서 한 번 돌았을 때 이제 메모장으로 다시 한번 보면 이게 저장되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돌 때는 이제 여기 페이저 HTML에 얘가 저장돼 있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요 1을 더해서 결과적으로는 페이저 HTML에 이 값이 저장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돌았을 때 이제 개수만큼 다시 브라우저 화면을 볼게요. 브라우저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슬라이드 개수 5개만큼 A 태그가 생성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가 있을 때마다 각각의 레프트 값을 바꾸고 그리고 페이저도 생성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여기 페이저를 클릭했을 때도 화면에 이 페이저를 클릭했을 때도 사용자가 몇 번을 클릭했는지 알고 그 숫자를 이용해서 해당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줘 라고 해서 일을 시킬 거니까 변수명을 적어볼게요. 변수명 페이저 btn이라고 해서 변수명을 잡겠습니다. 는 페이저 안에서 query selector all 여러 개니까요. query selector all 해서 a 태그를 변수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슬라이드 이동 함수. 좌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제 슬라이드가 이동하도록 해볼게요. 자, 슬라이드 이동 함수는요, 우리가 얘를 클릭했어도 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밑에 있는 페이저를 클릭했어도 이동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좌우 버튼이나 페이저를 클릭하지 않고 마우스가 바깥으로 나가 있을 때도 자동으로 슬라이드가 이동해야 돼요. 세 개의 케이스에서 슬라이드가 이동해야 되니까 이걸 클릭할 때도 슬라이드 이동하는 거에다 일을 시켜야 되고, 페이저를 클릭할 때도 슬라이드 이동하는 함수에다 일을 시켜야 되니까 또 자동으로 움직일 때도 슬라이드 이동 함수에다 일을 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지금 반복해서 작업을 하려면 그 반복돼서 작업하는 게 반드시 함수로 돼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함수명을 goToSlide라고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함수명을 만드는 건 function하고 함수명 goToSlide라고 할게요. 자, 이 고트 슬라이드는 매개 변수로 몇 번째 보여줘 라고 해서 숫자가 들어와야지 일을 하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숫자를 idx라고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동하는 걸 먼저 한번 볼 거고요. 이 안에서 이동한 다음에 그게 마지막이면 또는 첫 번째면 이라고 해서 좌우 버튼이 업데이트 되는 걸 할 거고요. 페이저도 업데이트하고 페이저는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거에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거에 우리가 액티브를 추가하는 거 또 여기에 추가를 해주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 슬라이드 지금 제목이 안 나오고 있어요. 제목이 안 나오고 있는 이유는 앞서 우리가 CSS를 봤을 때 li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은 오페서트가 0이었어요. 그리고 그 li에 액티브가 있을 때 보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슬라이드 이동 함수는 누구도 해야 되냐면 슬라이드를 활성화하는 것도 해줘야 돼요. 자, 일단은 이동하는 것부터 먼저 볼게요. 이동은 IDX 번호가 들어오면 그 번호가 보이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앞서 그림 좀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누굴 움직인다라고 했냐면요. 이 li를 품고 있는 부모 UL을 움직인다고 했어요. 자, 브라우저가 이렇게 있고요. 예를 들어서 다음 버튼을 클릭했대요. 그러면 UL이 슬라이드 래퍼가 이렇게 있을 때 UL 전체가 이렇게 이동하게끔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슬라이드가 이렇게 왼쪽으로 슬라이드 하나만큼 움직였어요. 이렇게 하나만큼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이 요소의 레프트 값은 기준 위치 레프트에서 바깥쪽으로 이만큼 나갔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값 마이너스 100% 하면 될 거예요. 더 간다면 마이너스 200%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 숫자가 들어오면 그 숫자만큼 UL의 레프트 값을 100씩 왼쪽으로 빼주면 슬라이드가 이동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IDX 번호가 들어오면 누구를 움직인다고요? 리스트의 부모인 슬라이드 컨테이너의 레프트 값을 바꾸겠답니다. 바꿔볼게요. 슬라이드 컨테이너의 스타일 중에 레프트 값을 IDX 번호를 이용해서 100% 마찬가지로 퍼센트가 문자고 IDX랑 곱하기 100 하는 거는 스크립트니까 백틱을 이용해서 $사인 안에 중괄호 안에 IDX 곱하기 100 하고 퍼센트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반드시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열자마자는 0번째를 보고 있는데 얘가 왼쪽으로 움직이면 이제 슬라이드는 1번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인덱스 번호 1번째를. 그러면 인덱스 번호 1번째를 보고 있다는 걸 업데이트할 용도로 앞서 우리가 변수명을 current index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current index가 이동을 다 한 다음에는 사용자가 보고 싶어 했던 번호 여기로 들어오고 있죠. 그 번호가 IDX 번호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 번호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다음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또 이 current index에다가 1 더한 게 넘어가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단은 이동하는 건 작동을 했고요. 작성을 했습니다. 이동을 한 다음에 현재 인덱스 번호, current index 번호에 맞춰서 여기 하단에 페이저를 업데이트 해줘야 돼요. 지금 current index 번호에 해당하는 그 A번째 A 태그에다가 우리가 액티브를 넣어줘야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였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되려면 인덱스 번호 얘한테만 액티브를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순서가 기존에 어디에 액티브가 있든 간에 다 빼버리고 이 인덱스 번호에 해당하는 그 A 태그에만 추가해야 돼요. 변수명으로 치면은 페이저 안에 A 모두에서 액티브를 빼고 현재 current index 번호에 맞는 그 요소에만 추가한다. 작성해 볼게요. 반복문을 작성해야 되겠고요. 앞서 우리가 저 A 태그들은 변수명 어디에 저장을 해놨었냐면 페이저 btn에 저장을 해놨어요. 그러면 페이저 btn 안에 있는 값들마다 할 일입니다. 근데 그 요소의 인덱스 번호를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인덱스 번호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 번호를 활용을 할 거고요. 그러면 단순히 반복만 하면 되니까 조금 더 짧은 방법은 for of를 이용해서 페이저 btn 안에 있는 하나하나를 그냥 pb라는 변수명으로 잡겠다라고 했고요. 할 일은 각각의 요소 pb에 우리가 클래스명을 지금 빼줘야 되는 거예요.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클래스명은 이렇게 해서 클래스 리스트하고 리무브하고 우리가 액티브를 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뺐습니다. 자, 이렇게 빼주고 누구한테 우리가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거냐면 현재 인덱스 번호 여기에 0, 1, 2 이렇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페이저 btn의 인덱스 번호 우리가 대괄호 안에 넣게 돼 있죠? 그 대괄호 안에 있는 걸 이용해서 해당 번째 A 태그를 선택한 거고 그 A 태그에다가 클래스 리스트
add active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 고트 슬라이드에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트 슬라이드 함수에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거는 현재 슬라이드에다가 이 현재 슬라이드 내용이 보이도록 액티브를 추가해 줘야 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슬라이드에든 어디에 액티브가 있든 간에 그 액티브를 모두 빼버리고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current index 번호에 맞는 그 슬라이드에만 액티브를 추가하면 돼요. 똑같죠? 좀 전에 페이저에서 모두 액티브를 빼버리고 여기에만 추가했던 방법과 같습니다. 그러면 같은 문법으로 또 써볼게요. 슬라이드들마다 할 일입니다. 여기 슬라이드. 마찬가지 for over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각각의 슬라이드는 슬라이드라고 했고요. SL로 받아오겠다 라고 했습니다. SL의 class list 해서 remove active에서 모든 슬라이드에서 액티브를 빼고 현재 인덱스 번호 슬라이드에 배열로 저장되어 있는 저 슬라이드의 인덱스 번호 2번째 해당하는 그 원소에다가 class list add 액티브를 추가합니다. 자, 이러면 고트 슬라이드 함수가 할 일은 모두 작성이 됐고 이제 좌우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할 일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